봐도 미사일이죠. 북한이 쏜 미사일 3발의 정체가 ICBM과 SRBM,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겨누는 미사일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한미가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정면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게 무려 4년 만에 이루어진 한미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합니다. 뒤집어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4년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미가 이렇게 대응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이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길에 북한이 ICBM을 쐈습니다. ICBM은 아시다시피 미국 겨눈 겁니다. 대륙간 날아가는 핵탄도 미사일. 물론 핵은 안 실렸죠. 3발을 발사했죠. 북한이. 하나는 ICBM, 2발은 SRBM. SRBM은 물 밑에서 쏘는 미사일이고 용도가 단거리죠, 단거리. ICBM은 장거리고 SRBM은 단거리죠, 단거리. 한국을 겨눈 거죠. 윤 대통령이 NSC를 주재해서 중대 도발이라고 규정을 했고, 한미연합군이 미사일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강릉인가에서 우리가 쐈죠. 탄착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사일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미사일 대응 사격. 근데 김수영 교수님, 어떤 기사에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한미가 대응 사격 훈련 해야죠.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4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관계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의 일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굴종적인 남북 관계를 유지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또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이렇게라도 평화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판단 하에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대응을 잘 안 했었죠.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정부가 바뀌고 원래부터 이 정부는 들어서기 전부터도 북한에게 그렇게 굴종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천명한 만큼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큰 도발이 있었던 건데, 그에 맞게 이제 대응 사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미사일 같은 거를 이제 대응을 했는데, 이제 당초 언제든 북한이 도발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지금 도발에 대해서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 핵실험도 곧 가능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주 큰 첫 번째 숙제, 과제로 남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확장 억제를 실행하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아마 이번에는 굉장히 한미가 밀접하게 조율해서 이 지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 근데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핵 대 핵으로 우리도 막 전략 자산이 막 오고 막 이럴 텐데, 그렇게까지 강대강으로 치닫기 전에 뭔가 조금은 좀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좀 그런 유화적인 어떤 좀 계기가 좀 마련돼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한미 미사일 공동 대응이 4년 10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10개월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미가 이렇게 제대로 사격 대응한 건 없었다라는 거죠. 달라진 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지난 문재인 정부 국방부와 합참해서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상 금지돼 있거든요. 불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합참과 국방부가 즐겨 썼었습니다. 근데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미상 발사체 시험 발사.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도 위협, 도발 표현을 제대로 썼습니다. 미사일은 이제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게 많이 달라졌어요. 사실상 홍길동도 아니고 박용진 의원님, 제가 국방부 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그걸 탄도라고 못 부르고 미사일이라고 못 부르고 불상의 발사체라고 했을 때 네티즌들이 불상을 북한이 발사하는 패러디도 했었는데, 솔직히 저는 좀 한심했거든요. 국방부가 알면서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눈치 보면서 말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너무 과장할 필요가 없는 게요. 그러니까 그 북이 미사일을 쐈는데 그거를 뭐 미사일인지 아니면 인공위성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능청 떠는 그 군부도 혹은 뭐 그 정부의 그
안보 담당 그 라인들도 웃기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면 뭐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아까도 저 잘못 얘기하신 건데 4년 만에 대응 사격을 했다. 그건 틀린 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쏘고 미국도 한 발씩 쏜 거예요. 대응 사격. 한미 공동 대응. 그것만 4년 만에 벌어진 예.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해서 북이 미사일로 도발을 하면 대응 사격을 했어요. 예. 해왔어요. 그리고 북이 가장 두려워하고 짜증스러워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무기 체계 중에 현무포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미사일 발사거리도 풀렸기 때문에 탄도 중량도 풀렸기 때문에 강력하죠. 엄청나요. 그러니까 일부 뭐 그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현무포가 평양시내 10발이 떨어지면 네. 평양시는 쑥대밭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이 현무포 발사를 시험 발사를 성공한 뒤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두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대한민국이 그 자위력을 갖게 된 것과 관련해서 북이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고 보는 분석가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는 비공개로 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는. 왜냐하면 북을 따로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북이 계속해서 도발하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SLBM을 그 발사를 성공했잖아요. 그거를 성공시킬 때는 영상을 공개해요. 그리고 더 큰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도산 안창호함인가요? 그 잠수함을 취역한 사실도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북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불장난을 하거나 무기 체계를 만지작거리면 우리가 더 위에 있어.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핵을 만지작거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한미 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만 세게 하고 표현만 좀 다르게 하는 걸로 뭐 하는 것처럼 할 필요 없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 우리의 안보, 우리의 정치는 서로 싸우더라도요. 안보와 관련된 거, 외교와 관련된 것은 단일하게 해야 돼요. 괜히 과거 정부는 엄청나게 잘못했을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보수 진보 간의 갈등 만들 필요 없고요. 북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누구나 다 해왔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괜한 논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했다라고 저는 박용진 의원의 강한 대응은 믿지만 지난 정부에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고요. 대북 3원칙을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제시했는데 지금 방금 저희 둘이 나눴던 얘기와도 연관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발사체라고 정확히 기술한다. 다르다니까. 아니, 발사체를 발사체라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못 부르는 건 다른 국면이라니까요. 저런 걸 대북 3원칙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코미디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못했으면 저걸 원칙이라고 내놓겠어요. 자, 두 번째, 북한의 군사 조치 있을 때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 따른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저건 해왔던 일이고. 한미 군사협조 태세 통해서 실천 관리한다. 저것도 해왔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표기만 다르게 하겠다. 연락사무소 북한이 이걸로 공개시켰을 때 항의 한마디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도 비판을 했잖아요. 예. 자, 그런 문제예요. 김연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럼 우리 거 어디 폭발 게 있나? 그 대응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김태효 저 양반이 죄송합니다. 김태효 수석이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외교 안보 국방 다 망쳐놓은 분이에요. 저러분이 다시 와서 하시는 말씀이 표현을 잘하겠다. 아니 자기가 뭐 연설문 비서관도 아니잖아요. 뭐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안보 수준을 폄하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차장, 수석이 아니라 1차장. 뭐 그게 그거. 망쳐놨다는 건 이제 민주당의 시각이고, 자 반론상 김연아 의원님 의견도 좀 그러니까 듣겠습니다. 이제 박용진 의원께서 지금 표현이 되게 각해지셨는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전 정권의 국방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할 게 아니다. 어느 정부나 다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 평가는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역사가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당장 그걸 갖고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미사일 대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꼈냐면 이번에도 북한이 딱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영역에 들어가니까 미사일을 쐈어요. 만약에 태평양 상공에 있었을 때 쐈으면 이거는 전쟁 선포하고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지극히 뭔가 좀 대화를 요청하는 일종의 떼씀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압니다. 국민들도. 근데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살살 달래듯이 대응을 했죠. 그랬더니 뭐냐? 이제는 핵실험이 곧 임박했다는 기사를 볼 만큼 무기 체제를 점점 더 고도화하고 계속 발전시켰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전에는 그냥 한 번 정도 던지는 위협적인 말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정도까지 수준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대응도 이제는 조금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치기 소년의 얘기가 있죠. 계속 우리가 미사일 대응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나면 국민들에 대한 안보 인식도 굉장히 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우리가 긴장하고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남북 대치돼 있고 저쪽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좀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지난 5년 동안의 느슨한 걸 조금 되돌리는 과정에서 약간 긴장을 주는 텐션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어떤 두 분 말씀의 공통점에는 뭐 모두가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